안녕하십니까, 주바바입니다. 챕터 1의 이벤트를 위한 워밍업이 끝나고 드디어 실전 기획편인 챕터 2가 시작됐습니다. 감질나게 왜 워밍업부터 시작했냐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초급자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목차를 다시 살펴보면 챕터 2의 이벤트 기획,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벤트 실무, 의전, 홍보, 현장 운영, 이벤트 연출, 결과 보고까지 정말 실전 이벤트의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챕터 2의 경우는 이벤트 기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의 주요 포인트,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략의 구조에 대한 이해, 이벤트의 실제 기획 프로세스, 공공행사의 경우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입찰의 방법, 제안 스케줄 작성법, 컨셉과 슬로건 도출하기, 키비주얼과 디자인 설정, 팔리는 아이디어 제안하기, 제안 브리프, 그리고 맵 작성의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2-1강 기획안 작성의 주요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기획의 정답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기획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범 답안은 항상 있습니다. 삶에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되듯이 분명 잘된 기획서와 함량 미달의 기획서가 존재합니다. 자신만의 모범 답안을 찾아 정답을 만들어야 되겠죠. 잘된 기획에는 당연히 논리적 패턴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을 통해 여러분은 정답을 내려야 합니다. 1-3강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벤트 산업의 분야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맞는 기획 패턴이 있을까요? 패턴은 분명 자기만의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획을 습작하고 모방하고 쪼개고 덧대어 자신만의 방식을 완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은 OWEH입니다. 육하원 측에서 How much, 즉 예산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Who라는 주체 측의 입장은 Y라는 부분에서 많이 상쇄되니 whom, 즉 타겟으로 살짝 변경했습니다. OWEH의 전략 중 가장 핵심은 Y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획의 정석의 저자 박신영은 Y를 5번까지 되물어라 라고 할 정도죠. 그만큼 기획의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OWEH로 기획의 골격을 잡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프롤로그를 먼저 던집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가 가진 상황과 이를 잘 준비해보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프로젝트에 대한 공부가 잘 되었다면 프롤로그에서 주목을 끌고 나가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내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Y, 주체단체의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단면이 아닌 양면을 보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목표 전에 이 프로젝트가 왜 시작됐는지 배경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목적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역할을 정의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컨셉은 이것이며 이것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메시지인 슬로건을 한 줄로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적 컨셉을 시각적으로 함축해낸 키비주얼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보니 Y가 참 깁니다. 저는 보통 이 부분을 기획의 전제라고 푸는데 여기까지를 Y로 풀게 됩니다. 그 다음은 What,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성공 전략을 수립합니다. 프로젝트 각 부문별 파트에서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전면에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핵심 전략 후, 저는 공간 전략을 넣습니다. 행사장 레이아웃, 무대, 전시 공간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프로젝트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대략 이어지는지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죠. 시안들이 운영 페이지에서 처음 노출이 된다면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지루한 프레젠테이션 속에서 지쳐가는 심사위원들에게 도갈식으로 앞단의 힘을 팍팍 실어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전략 후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시간별 프로그램 순서를 짜게 됩니다. 그 다음 인력, 시스템, 제작물, 렌탈, 의전, 홍보, 동선 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운영에도 전략, 홍보에도 전략, 프로그램에도 전략 등 전략을 남발하는 기획서가 많았는데요. 저는 보통 앞단에 전략을 세우고 뒷단에는 간결하게 액션 플랜만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설정하게 되겠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는 나머지 부분은 보통 주최 측에서 결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벤트 기획 파트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프로젝트에 따라 장소가 미정일 경우, 그리고 프로모션의 경우는 어떤 타겟에게 소구 포인트를 줄 것인가에 따라 각각 장소 전략, 타겟 설정 등의 페이지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프로모션의 경우 스왓을 통한 상황 분석, STP를 통한 시장 분석, AIO 타겟 세분화 전략 등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80~90%의 이벤트 기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겠더라고요. 명심하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원천 기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이든 정부 지자체이든 RFP 또는 공공 입찰 공고 방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니 이거라면 좋겠습니다 라며 우에서 유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주최 측에서 명확한 목적의식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애초에 프로젝트에 대한 입안이 잘 되어 있고 내부 심사를 통과했기에 그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행사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획안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프로젝트는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방향성 부분에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최 측의 개최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한 기대 효과를 만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로서 이런 류의 프로젝트는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관련 행사를 훌륭히 진행했던 레퍼런스가 있으며 이런 노하우를 토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10일, 길면 한 달, 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작성 데드라인입니다. 회사의 전략 프로젝트로 사전 정보가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쨌든 제한 스케줄에 따라 완성해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당신도 그 제안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현실에서 2~3일에 불과한 자료조사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의 결론을 상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백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기획 방향의 설정이 당연하지만 무척 중요하겠죠. 기획 방향에 따라 컨셉과 슬로건, 즉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컨셉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하나로 꿰어서 통일성 있는 제안서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컨셉이라도 행사에 따라 적용되는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줘야 하는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박람회나 전시회는 공간 구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준공식이나 기공식은 비전 세레모니가 될 수도 있고, 런칭의 경우 신제품의 등장신이 될 수 있으며, 축제는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킬러 콘텐츠이자 위닝 포인트는 프로젝트별 핵심 포인트에 당신의 컨셉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진행했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식에서 컨셉을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내일의 꿈을 잇는다는 뜻으로 내일을 잇다라고 제안하였고, 슬로건 또한 부산항의 꿈 내일을 잇다로 표현하였습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다라는 뜻을 구현하기 위해 6회군 군악대의 합동 마칭을 제안하였었고, 내일을 잇다라는 컨셉의 실현을 위해 테이커팅이라는 흔한 포토 세레모니를 라인 커넥팅식이라는 네이밍으로 연결을 강조해 제안했었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컨셉과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득의 포인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품 광고를 보시면 기술의 삼성과 감성의 애플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드웨어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삼성의 제품 광고들과 사용자 편의성 및 감성 환경을 고려한 애플의 제품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법과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설득의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려한 무대의 스펙을 강조하며 이렇게 멋있게 구성하겠다는 하드웨어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성적인 접근은 물론 참가자의 체험 환경 속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오랫동안 소중히 기억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감성적인 접근 방식이 있겠죠. 오늘의 결론은 이벤트 기획이든 상품 기획이든 사업 기획이든 결국 나만의 기획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OWEH를 통해 기획의 골조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Why, 즉 명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논리를 심어주고 What, 핵심 전략 포인트를 기억하고 인식하기 쉽도록 두 가지식으로 서두에 팍팍 꽂아주고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의 특성상 전체 레이아웃과 무대 그리고 전시 공간 등을 시각적으로 이해시켜준 후에 컨셉과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을 나열하면 됩니다. How,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이성적이든 감성적이든 소그 포인트를 정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웰메이드 제안서를 많이 참조하시고 각 기획서의 장점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기획 패턴으로 만들어 가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바바였습니다.